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귀국할 수도 미국에 입국할 수도 없게 된 한 동유럽인이 뉴욕 JFK 공항 환승구역에서 9개월 동안 지내며 벌어진 일을 그린 영화였죠. 그런데 이 영화 내용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아프리카인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려 6개월 동안 숙식을 한 청년입니다. 이 사연이 공개된 게 어제였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한국판 터미널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더 자세한 청년의 얘기를 궁금해하셔서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이 아프리카 청년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분을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아프리카 청년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이 지난 2013년 11월. 자, 이 청년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인가? 이 부분을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 나라에서 내전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적으로도 그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어떤 인권 침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나라였는데, 예. 이 난민분께서 이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병역으로 징집돼야 되는 상황에서 알고 보니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자기의 동족들에게 직접 총을 쏘거나 아니 민간인에게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부대로 배치가 되는 걸 자기가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 자기 동족들에게나 아니 민간인들에게 총을 쏘는 일들을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입영을 좀 거부하고 난민 신청할 곳을 찾게 되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를 찾게 된 건데 비자나 이런 발급이 우연하게 잘 기회가 되어서 올 수 있는 방향, 올 수 있는 곳을 그 당시 어떤 에이전시나 이런 곳을 찾다가 한국이 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일단 한국으로 피신하듯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출입국 관리 당국에서는 그 신빙성 문제로 이제 난민 신청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도착해갖고 이 아프리카 청년이 처음 생활했던 곳이 송환 대기실. 그러니까 이곳에 한 5개월 동안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한 6개월 가까이.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저희는 이제 비행기를 환승할 때도 한 서너 시간 기다리면 죽을 것 같잖아요. 기본적으로 있는 어떤 간이시설 같은 곳이고요. 그다음에 나갈 수 없다라는 구금시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나갈 수 없고요. 전혀 사실은 알지 못하는 10여 명의 사람들, 더 많긴 한 수십 명의 사람들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되고 정상적인 친구나 이런 게 있어서 잘 잠을 자거나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뭐 콜라랑 햄버거 같은 것만 사실 매끼 지급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면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콜라와 햄버거만 먹고 살았던 겁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콜라 햄버거만 먹는 거고요. 뭐, 출입국 공무원들이나 여기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악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니지만, 좀 한 가지 문제가 하루 이틀부터 머물러 계시는 분들은 뭐, 그냥 좀 잠시 계시다 가시지만, 공항에서 이런 난민 시청자들이 불복하는 기간 동안에, 소송을 통해 불복하는 동안에 계신 기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 5개월, 6개월 더 길어지는 그런 동안에 빵하고 콜라, 치킨버거, 뭐 햄버거 이것만 먹고 하는 건 사실 매우 힘들었던 거고요. 이분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다라는 것을 뭐 내색은 하고 다른 음식도 어떻게 하면 먹고 싶다라는 생각도 여러 번 언급하기도 했지만 뭐 기본적으로 낙관적이고 밝은 친구였기 때문에 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5개월 동안 그러면 뭐 세탁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뭐 화장실을 통해서 뭐 말리거나 빨거나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송환 대기실에서 나온 게 지난 2014년 4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던 건가요? 송환 대기실에서 구금되고 계속 계시다가 법률상 근거 없이 이 사람을 구금하는 것이 위법하다. 그러니까 즉시 보호해서 해제하라 이런 것이 법원의 판결에서 나왔고 송환 대기실에서 밖으로 나오셔서 환승구역에 정말 영화 터미널에 보셨던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돌아다니시고 그 안에서 숙식을 하고 그렇게 버티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소환 대기실에 나와가지고 환승구역에도 20일 넘게 머물렀던 거고. 네, 맞습니다. 예. 네, 소환 대기실에서 뭐 나왔다고 해서 그게 이제 구금해서 해제한다라는 소송이었지만 구금해서 해제하지만 그 입국을 허가하라 이런 명령을 법원이 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환승구역에 갑자기 이제 가게 됐으니. 모두가 당황한 거죠. 이분도 나오긴 나왔으니까 자유로운 목소리, 좀 더 자유로워지긴 했지만, 이제 밥을 갑자기 누가 주는 것, 그나마 지급되었던 식사도 잘 지급되지 않고, 이분을 뭔가, 출입국 입장에서도 한 번도 이런 선례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항공사 입장에서도,
소환 지시를 받은 승객에 대해서는 송환 대기실 안에서만 관리를 해왔던 것인데 어떻게 될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뭐 급하게 뭐 약간의 돈이랑 침낭 같은 거를 이제 막 준비를 해서 예. 공항에 갔어요. 항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줘서 입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하고 그 당시 아무것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친구류라도 있어야 공항 의자에서 잘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음식을 좀 해결했으면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도 한 200불 정도 된 적은 돈이었는데 약간 이걸로 버티시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 이분이 하루에 한 끼씩만 그 공항 식당 같은 곳에서 사드시면서 예. 버티셨더라고요. 아하, 그랬군요. 네, 변호사님이 도움을 주셨네요. 뭐 돈이랑 침낭이랑.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참 변호사님께 참 고맙다는 느낌을 가질 것 같은데요. 아, 네, 많이 고마워하고요. 네, 예. 많이 고마워하고 사실 저희가 뭐 변호사 접견이라는 게 제도가 허용되기 전이어서 뭐 5개월 동안 소송이 진행되고 하는 동안에 전화로나 이메일로만 연락할 수 있었고 사실 얼굴도 보지 못한 상황이었었는데 예. 나중에 실제로 만나고 나니 뭐 너무 반갑고 너무 서로 고마워하고 정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5개월 동안 한 번도 얼굴 못 보시다가 끝내 이제 네. 환승구역에서 나온 거네. 언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정식적인 남의 심사에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와서 입국을 일단 허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밖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예. 그럼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뭐 장소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우겠지만 서울에 있는 모처에서 지내고 있고요. 아하. 예, 스스로 이제 자리 마련해서 잠깐 남의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기다리면서 숙식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청년도 대단하지만 변호사님도 대단하시네요. 이 소송을 한다고 해서 뭐 큰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난 6개월 동안 꾸준하게 그냥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아, 예. 근데 저희 대단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 뭐 공익법센터 어필이 그런 역할을 사실 원래 저희 일로서 하고 있는 사실 업무이기도 하고, 예. 그런 거를 원래 하던 게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아,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냐. 네, 예, 예. 보람차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이 꼭 잘 도와주셔가지고 또 난민 네. 신청 지위를 얻게 되면 좋겠네요. 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판 터미널의 주인공인 아프리카 청년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온 변호사시죠.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였습니다.